처음 상상을 했던 게 벌써 몇 년이지. 혼자 말하며 누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땐 노래 부르는 듯 흥얼거리는 듯 아무것도 안 한 듯. 누가 있단 걸 인식했을 땐 소름과 식은땀이 항상. 근데 혼자 상상을 하다 보니 꿈이 없던 내가 여러 가지 사람이 되는 상상들을 자주 하게 됐어. 꿈을 꾸게 됐어. 꿈을 꾸지 않던 내가, 내 꿈속에선 내가 주인공이었을까 싶지만, 내가 느끼고 경험하긴 했지만 그게 나인가라는 생각은 잘 못하겠어. 그리고 대부분은 기상과 함께 내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왔어. 그러나 아직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 악어 사파리 농장, 해안선이 보이는 하얀색 초고층 빌딩, 지하철과 연결된 공원, 한 단어로 정리하기 힘든 여러 가지 꿈들. 이 중에서 실제 나를 꿈속에서 보았던 건 초등학생 때 꿈꾸었던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꿈, 악어 농장이 유일했어. 꿈 내용, 시작은 기억나지 않는다. 탈출하는 중인 것 같다. 혹은 탐험. 첫 번째 어떤 건물 안 같은 어두운 곳에 사람만한 큰 벌레가 단단하고 두터운 껍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벌레는 갑자기 눈이 빛나며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었다. 그 벌레가 빨리 움직여 건물 구석으로 향했을 때 그 뒤쪽 방향으로 조용히 도망쳐 살 수 있었다. 두 번째, 엄청 거대한 벌레가 건물 사이사이를 다 통과하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 몸통 부분들만 보이는 그 벌레는 건물을 다 뚫어서 건물 벽들이 다 허물어진 상태였다. 그 거대한 벌레 옆에 사람 팔뚝만한 벌레들을 있었는데 그 벌레들을 따라가며 무사히 대피하였다. 그 벌레가 거대해서 벽에 벌레와 벽 사이 작은 공간들로 움직이며 탈출했다. 세 번째, 깊은 동굴 같은 곳, 언덕 같은 반 이상 땅에 묻힌 큰 바위 위쪽에 초록색 잎 같은 것에 작은 눈 형태가 동그란 달려 있었다. 눈을 건드리면 눈이 움직였는데 초록색 잎 같은 범위 내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잎 두세 개 정도 합쳐진 크기의 무슨 상처 자국 같은 것이 있어서 그곳에 손톱을 가져다 대니까 잎이 시드는 형태가 되며 색이 발에 없어지고 잎에 눈이 감겨 손톱을 머금은 형태가 되며 다른 장소로 가는 길이 생겼다. 네 번째, 그곳은 더욱 깊은 동굴이었다. 동굴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는데 밑 아래쪽을 향해 갔는데 거대한 뱀이 있었다. 머리카락을 가진 것 같은 뱀은 회색, 하얀색, 보기만 하는데도 질감이 아주 거친 질감. 만화에서 나오는 검은색 강조 표현의 거친 질감이 아주 강한 뱀이었다.
뱀이 동굴길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했고 뱀과 서로의 형태가 보일 때쯤 들어가자마자 눈이 마주쳤다. 한순간이었다. 전혀 움직일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숨 자체를 인식할 수도 없었다. 그 뱀이 내뿜는 포스, 아우라에 압도당했다. 뱀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나를 물어챘다. 5번째, 그 후 어찌된 일인지 동굴을 나온 것처럼 보이는 곳에 하늘이 있고 산에 마을 같은 곳, 나무로 세워진 거대한 바리케이트, 벽이 있었다. 그래서 마을 같다 생각했고 밖에선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 마을 입구로 향하는 중에 뒤에서 사람 같은 생명체가 나타나 위협을 당했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산 쪽에서 그 사람 같은 생명체가 도망쳤다. 6번째, 그 후 큰 나무로 된 벽 안쪽을 향해 갔더니 마을이 아니고 그저 거대한 산이 있었다. 그저 말도 안 될 정도로 가파르고 높은 산인데 나무는 하나도 없고 바닥도 흙이 곳곳에 보이긴 하는데 특유의 하얀색, 회색의 거친 질감의 무엇인가가 산의 바닥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바위 같기도 하고 알 수 없었다. 딱딱한 질감이었다. 그래서 산을 올라야 한다 생각하여 산을 오르다 끝도 없는 가파름에 지쳐갈 때쯤 사슴 하나가 보였다. 사슴을 따라잡아야 하나 생각했지만 사슴은 껑충껑충 빠른 속도로 산을 올랐다. 더 이상 따라 올라갈 힘이 없었다. 그러다 산을 올라가다 멈춰 섰을 때 산 밑쪽에서 말의 소리를 들렸다. 말 한 필이 다가와 올라타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렇게 말에 올라탔고 빠른 속도로 사슴을 향해 갔다. 근데 이 말에 올라타고 느끼는 이 회색, 하얀색, 바닥의 질감은 아주 특이했다 말에 타고 있는데 바닥의 질감을 전부 느낄 수 있었다. 직접 걸어 올라갈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감각이었다. 말이 가파른 경사의 산을 올라타는데 이 말의 에너지가 나에게 느껴져 대단한 느낌을 주었다. 그저 바닥의 질감, 말의 에너지, 숨, 호흡, 모든 것이 대단했다. 진실로. 단 진실로. 그렇게 말이 사슴을 향해 올라 정상에 다다를 때쯤 하얀 빛이 감싸며 끝이 났다. 드림 레코드 꿈 이야기. 학교에서 다같이 대형마트로 놀러갔다. 혹시나 하는 일에 아빠가 준 5만원을 주머니 안에 꼭 쥐고서 매번 확인하며 마트로 떠났다. 마트에 도착해서도 평소에 괴롭힘 당하던 나는 여기서도 괴롭힘을 당하던 나는 참고 참다가 선생님마저 차별을 해버리고 식사 시간에도 급식판이 나만 없어 밥을 먹지 못하고 아무 그릇이나 먹으려 하니 안 된단다. 결국 나 혼자 컵라면을 내 돈으로 구매해 먹게 되고 밥을 말아먹고 싶어 남은 배식을 하던 선생님께 밥을 달라 하니
일반 따끈한 백미는 안 된단다. 밥이 얼마 없단다. 그럼 가득 찬 저건 뭐지? 전자레인지에 돌아가지도 않은 아이들이 먹지 않은 남은 흑미 일회용 밥을 나에게 주었다. 그냥 말아먹고 자유시간에 나는 엄청나게 할인하는 구석에 빵들을 보게 되었고 170원, 280원 하는 큰 빵들을 집어 살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에 나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너가 이걸 어떻게 사냐며 빼앗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였으나 구겨진 빵들을 내가 구매하는 데에서 끝을 냈다. 그러다 결국은 싸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나는 정식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를 끝내려던 애들은 단체로 나에게 와서 그 상태로 싸우게 되었다. 자세한 디테일들은 전부 적지 못하지만 장면은 어렴풋이 머리 안에 있다. 그래서 결국 이기게 되어 결국 싸우게 되어 이겨 나는 집으로 가려 하는데 날 괴롭히던 애들의 부하 정도의 아이가 내 가방을 들어준다며 한 친구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마트를 나왔다. 그러나 내 자전거는 역 앞에 세워놔서 가지러 가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내가 구매한 터리 제품 빵들을 내 가방째로 가지고 가버렸다. 쫓아가였으나 힘이 없던 나는 그 아이가 나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 아이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꿈에서 깨었다. 자전거 추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꿈이다 보니 계속 적다 보니 달라지고 변화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게임 스토리. 고립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어린 주인공은 숨고 피하면서 사람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스토리를 보며 흘러가다 마지막 선택 엔딩. 하나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을을 보고 자신이 자살을 한다. 둘은 돌이킬 수 없는 마을을 보고 모두를 죽이거나 중심인 사람을 죽이고 다음 후속작에서는 주인공의 성장과 변화, 마음을 닫은 주인공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이야기. 그러하다 엔딩에 변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 하나는 전멸, 하나는 희망을 믿어본다. 다음 후속작에서는 전부 전멸시키는 스토리와 희망을 믿고 준 사람 연인과 헤쳐나가는 스토리. 첫 번째 선택은 모두가 끝이 나는, 두 번째 선택은 끝이 날 것은 끝이 나고 마지막에 희망을 보이는. 한 마을에서 정신 이상자가 10명 이상 3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을 한다. 알고 보니 마을 남녀 각 2명이 저지른 짓이었으며 당국에서도 이를 수상히 여겨 조사를 나오는데 그때도 당국 경찰이 수소문을 하는데 그 가족들이랑 가까운 가족들을 조사를 하면서 처음 이 4명을 알게 되고 4명에게 언제부터 이상해진 것 같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이 4명은 그 사람들의 가족 이야기를 하며 그리하여 경찰들이 정신 이상을 일으킨 가족들을 추궁하여 감옥에 집어넣게 된다. 그리고 마을이 사이비 집단이라며 마을 이장과 마을 사람들을 교주와 신도들로 감옥에 넣게 된다. 그렇게 잠잠이다 몇 개월 뒤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이 또 발생하자 그때 다시 대조사를 나서는데 그때서야 알게 된다. 다른 당국 사람들이 와서 탐문한 결과 그 사람들을 잡아넣게 된다. 그들의 이유는 재미.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정신이 온전치 않게 만들었다. 이들은 마을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었고, 그래서 처음엔 피할 수 있었으나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저지른 생각에 들통나고야 말았다. 드래곤 에이지에서부터 여러 종족이 있고 종족 전쟁으로 모두가 망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 주인공과 일행들이 종족 신경 쓰지 않고 한 존재를 막기 위해 협력하여 그 각자들의 지역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종족별로의 유물들을 확보하여 준비하는, 그 유물들은 다른 종족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주인공과 그 해당 종족 둘 중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한번 사용 착용하면 영구기속이다. 자신이 모든 유물을 사용 착용 장착하여 최강의 전사가 될 수도 있으며, 각 종족 전사들에게 착용 장착하여 모두 강한 전사가 되어 한 존재와의 운명 전체를 건 전쟁을 하러 간다. 최강의 솔로와 최강의 파티도 할 수 있음. 원하는 대로. 그런데 엔딩을 보고 그 과정에서 유물을 보유하지 못한 인물이 죽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